안녕하세요. 하우패스 GS 1기 3주차 실무 채점 후기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문제 1번에서는 문제 분석 및 쟁점 현출이라는 타이틀을 가져와 보았는데요. 저번 주 채점 후기 영상에서 설명드렸듯이 저는 문제를 풀 때 총 3단계로 나누어 분석을 하였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첫 번째는 대상 물건 확정이고 두 번째는 평가 방법에 따른 사례 및 자료 배분, 그리고 사례 선정. 세 번째는 세부 논점 해결 및 디테일한 숫자 만들어내기입니다. 이와 같은 3단계 과정으로 문제 분석을 진행한다면 그 문제의 핵심 포인트를 보다 쉽게 발견할 수 있는데요. 3주차 1번 문제의 핵심은 바로 물음 2와 물음 3의 차이점을 얼만큼 정치하게 나타내냐입니다. 즉, 쟁점 현출은 정확한 문제 분석이 전제되어야 가능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2번 문제는 물음 2와 물음 3의 차이점을 물음 4에서 뿐만 아니라 물음 2와 물음 3의 목차 구성에서도 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물음 2와 물음 3은 각 자료에서 각각 제시된 할인율, 공실률, 기출환원율 등에서 차이가 있으며 이러한 차이는 양자의 수익가액의 합리성을 검토케 하는 결정적인 자료로 활용됩니다. 따라서 물음 2와 물음 3을 전개해 나감에 있어서 할인율, 공실률, 기출환원율에 대한 결정 파트를 목차로 보여주는 것이 출제 의도에 부합할 것입니다. 그리고 물음 4로 들어가서 각 율의 성격, 한국감정원에 의해 공표된 수익률의 산출 근거 및 한계, YBD 권역의 지역 개항 및 렌트 프리 등의 개별적 특성을 언급하면서 물음 4가 마무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점은 물음 2와 물음 3에서의 각 율에 대한 결정의 목차화입니다. 이 답안지를 보시면 공실률을 CF 테이블 아래에 주석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답안지도 마찬가지죠. 물론 할인율 결정은 목차화를 하였지만요. 이 답안지는 김승현 평가사님이 직접 쓴 답안지인데요. 각 물음의 시작과 함께 1. 현금 흐름에 기초라는 목차를 쓰시면서 각종 율에 대한 결정을 먼저 밝히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2번 문제는 특히 각 물음에 대한 각종 율의 결정이 중요하므로 더더욱 이런 식의 목차가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수익환원법은 워낙 율에 대한 결정이 중요하므로 항상 목차화하여 보여주는 습관을 길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번 문제의 두 번째 타이틀은 기본 문제를 많이 풀어야 한다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료를 보았을 때 특이한 자료 혹은 특이한 멘트임을 알아차려야 하며 그것이 곧 쟁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문제를 보면서 자료 제목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1번 대상 물건 현황 개요, 2번 PGI, 3번 YBD 오피스 시장 현황, 4번 공통자료, 5번 수익률, 6번 수익률, 7번 기타 자료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형광펜 작업을 하면서 느끼셔야 하는 게 첫 번째, 대상 물건 확정은 쉽다. 두 번째, PGI가 너무 친절히 나와 있다. 세 번째, 자료 3에 YBD 오피스 시장 현황의 글이 많다. 네 번째, 수익률 관련 자료가 한국감정원 자료와 자산운용사 자료가 두 개가 나와 있다. 그리고 한국감정원 자료는 익숙한 자료이나 자산운용사 등이 예측한 자료는 독특한 자료다입니다. 이런 문제와 형광펜 작업만으로도 쟁점을 찾을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는 기본적인 문제를 많이 푼 경험에서 비롯됩니다. 즉, 기본 문제에서는 나오지 않는 자료가 나온다는 건 출제자가 그 자료에 힘을 실었다라는 말이며 그것이 곧 쟁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타이틀은 DCF법 답안 작성 요령입니다. 우선 CF 테이블을 그릴 때는 위의 답안지처럼 각기의 모든 항목들에 대해 적으실 필요가 없으며 이것들을 다 적기에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아래 김승현 평가사 답안처럼 중요한 숫자들만 적어주시고 나머지 항목들에 대해서는 간략한 산식으로만 적고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김승현 평가사는 5기와 6기의 숫자를 다 적으셨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5기도 NOI만 적고 이외의 부분은 적지 않았습니다. 즉, 니은자로만 보여주었습니다. 제일 아래 숫자들은 현가의 대상이며 6기는 기말 복귀액을 만들어내기 위해 보여져야 하는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즉, 뒤에서 산식으로 처리할 것이기 때문에 테이블에서 그 숫자를 보여주자라는 생각으로 니은자만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수익가액을 내는 과정인데요. 왼쪽 답안지는 운영기간과 처분 시의 현금 흐름을 각각 평가하는 목차를 내고 마지막에 2개를 더하셨습니다. 굳이 이런 목차화는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승현 평가사처럼 간단한 산식으로 보여주시고 그 해당 숫자는 위에 테이블과 기말 복귀액이라는 목차에서 보여주고 있으니 이러한 산식 처리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문제 2번인데요. 문제 2번과 같은 타당성 혹은 율과 관련된 문제는 문제를 읽자마자 어떠한 플로우로 문제를 풀지 바로 떠올려야 합니다. 그래야 문제 분석을 실수 없이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문제를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네, 문제에서 의뢰 내역으로 1번 대상 부동산의 시장가치, 2번 자기 자본 수익률, 3번 대상 부동산의 투자 시 자기 자본 수익을 순서대로 물음에 따라 답하도록 요구하고 있는데요. 2번에서 물어보는 자기 자본 수익률을 보자마자 순간적으로 자기 자본 수익률에 대한 개념과 함께 어떻게 구하지라는 생각을 하셨어야 합니다. 즉, 자기 자본 수익률은 일반적으로 BTCF 나누기 에쿼티라는 산식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NOI와 뎃서비스가 필요하며 지분 투자액을 구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겠죠. 위 방법이 첫 번째로 떠오르는 게 일반적이고요. 그렇지 않다면 직접 Y1을 즉 자기 자본 수익률을 구할 수 있습니다. 직접 Y1을 구한다면 그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문제에서 제시가 되어야 할 테고요. 이 두 가지 방법을 떠올린 상태에서 3. 대상 부동산의 투자 시 자기 자본 수익이라는 물음을 보았을 때 첫 번째 방법은 자연히 소거됩니다. 왜냐하면 순환 논리의 모순이기 때문입니다. BTCF를 구하여 Y1을 산정했는데 다시 BTCF를 물어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직접 Y1을 산정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그와 관련된 방법 및 자료들이 별도로 제시되겠구나. 그 후에 1번에서 구한 가치를 활용하여 3번에서 물어보고 있는 BTCF를 만들어내는 문제구나 라는 점이 문제만 읽고 떠올리셔야 한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꼭 정복해야 할 산입니다. 이 부분은 우선 수익률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대부분 김서황 평가사님의 기본 강의를 수강하시겠지만 김서황 평가사님이 수익률을 정말 어렵게 가르치십니다. 저도 처음 배울 때 정말 고생한 기억이 나는데요. 그러나 율에 대한 입체적인 접근 그리고 타당성과의 연계성은 정말 중요합니다.
처음 조금 어렵게 느껴지더라도 계속 문제를 풀고 김상평가사의 수업 내용 및 기본서 회독을 하면서 서서히 알아가게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루 이틀 정도를 계획하여 기출 및 스터디 문제 중 타당성과 유를 다룬 문제를 몰아서 풀어보는 연습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장 깨기 느낌으로요. 다음은 시상가액 조정이나 감정평가액 결정 혹은 타당성 의견 개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시던데요. 이 부분은 시간을 두고 정리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평가 이론에 대한 이해와 가치에 대한 고민 등이 뒷받침되어야 자연스럽게 현출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3, 4기 정도 되어서 한번 정리해 볼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문제 분석 및 목차 구성, 그리고 답안 형식에 대한 고민이 지금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유의하여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주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